이전 강의에 이어서 메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실제 소스를 같이 보니까요, 구현된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메뉴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가장 간단한 형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고, 사용자로부터 뭐 입력 받는 것이죠. 뭐 1번, 뭐 2번, 3번 해서 이 부분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입력을 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커서를 움직여주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이 메뉴 형태는요, 물론 구현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사용자가 어떻습니까? 그 번호를 잘못 입력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 입력했을 때 오동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좀 더 스마트한,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즉 메뉴 선택을 하기 위한 입력을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에서 같이 번호를 잘못 입력을 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없겠죠. 하지만 이제 그 방향키에 따라서 이 그 백그라운드, 그쵸? 백그라운드 색상들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요거에 비해서, 뭐 구현은 다 똑같지만 요거에 비해서 요 부분이 구현이 약간 어려운 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듯이 요것을 선택을 해서 메뉴를 구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요렇게 하셔도 뭐 무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한번 구현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메뉴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가장 먼저 이 컬러 색깔이죠. 그래서 콘솔 백그라운드 컬러와 콘솔 포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이 배경색과 전경색을 이제 바꾸는 요 부분을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경색과 배경색을 바꾸는 요 부분은 무엇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바뀌어야만 합니까? 바로 키 입력에 따라서 메뉴 바가, 그죠? 실제로 이동한 듯한 그런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 하면서 커서를 옮겨가면서 거기에 있는 문자열의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를 우리가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소스를 통해서 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스 중에서 메뉴에 대한 부분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 대한 항목들은 전부 다 문자열로 출력되고 있죠. 자, 그래서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런 스트링 배열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자열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열된 문자열을 그 다음에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쭉 출력해주는 그런 메뉴를 출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반복문 포를 이용해서 그냥 출력해주면 쉽게 출력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열이 있고 이렇게 스페이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노란색의, 그쵸? 백그라운드를 지정해 줌으로 통해서 실제로 메뉴바가 움직인 듯한, 즉 메뉴가 선택되는 듯한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우리가 구현을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열인데 뉴를 안 한 이유,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이렇게 생략을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메뉴를 볼게요. 실제 메뉴를 출력하기 위한 함수이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 메인에서 모든 함수를 호출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static void main 메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y 값을, 그래서 xy 값은 이제 초기 그 xy 값이겠죠. 해주고,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에서 앞에서 우리가 설정한 그 같은 배열을 함수로 전달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전 강의에서 우리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콘솔 키 인포에서 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포에서 들어가죠. 그래서 메뉴의 랭스,
즉 뭐니까 문자열의 개수를 의미하겠죠. 즉 배열의 요소의 개수입니다. 그 배열 요소에 있는 문자열에 있는 문자의 개수가 아니라 그 배열의 요소의 개수이죠. 그래서 만약 8개면은 뭐 8대일 것이고 0에서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8개의 메뉴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메뉴 인덱스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메인 메뉴 인덱스의 값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전시킬 것인가, 안 반전시킬 것인가, 이것이 결정을 하게 되도록 저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같으면은 반전시키죠. 백그라운드를 뭘로 해야 합니까? 옐로우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를 블랙으로 해서, 그렇죠? 노란색에다가 검은색의 글씨 해서 반전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커서 포지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요거의 값이 지금 메뉴 인덱스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문자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백하고 화이트로 바꿉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고 난 이후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원래대로 복원해주는 내용이 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자열과 내용들이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가 전부 다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원래대로 복원해주는 그런 형태의 소스 코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이 복원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커서를 이동해 주면서, 즉 Y축을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해주면서 메뉴를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실제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을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출력을 한 후에, 그렇죠? 출력한 후에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키를 하나 입력을 받죠. 그래서 입력받은 키가 만약에 엔터 키더라 하면은 메뉴가 선택된 거잖아요. 현재 키에 대한 메뉴가 선택됐기 때문에 결국 뭐겠습니까? 그 메뉴 인덱스라고 하나, 위에서 했던 메뉴 인덱스, 이 메뉴 인덱스에 들어있는 이 값이 결국 선택된 그 항목에 대한 인덱스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해서 그냥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얘가 지금 화살표 키가 위로 가는지 그 다음에 밑으로 가는지 이것을 체크를 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씩 뺀다. 왜냐하면 그 행을 하나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현재 1차원 배열의 인덱스 값을 하나씩 빼줌을 통해서 항목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죠. 자, 빼주는데 만약에 0보다 적게 계속 이제 그 화살표 키가 계속 눌러오게 돼서 계속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은 이 메뉴 인덱스의 값이 음의 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의 수가 됐을 때는 뭐다? 0으로 그냥 강제로 셋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0 이하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해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상으로 넘어가죠.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게 되면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보다 크면 안 됩니까? 랭스하고 같아졌으면은 더 이상 그 랭스보다도 한 단계 아래죠. 왜? 랭스는 개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메인 메뉴 인덱스는 뭡니까? 그 현재 그 배열의 인덱스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수보다 1 작아야 되죠. 그래서 1 작은 값으로 계속 셋업을 해서 더 이상 그 범위를 0에서부터 6까지의, 0에서 6까지인가요? 아무튼 0에서부터 뭐 8개라면, 항목 8개라면은 0에서부터 7, 요 값 이상과 이하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셋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해 준 부분이고, 그것을 해주는 그 함수가 바로 여기 나오듯이 메뉴 이런 함수이죠. 그래서 요것의 함수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한번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결국 뭡니까? 메뉴 항목에 커서를 움직여 준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리고 지우고를 반복하되 결국 눈속임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통해서 요렇게 구현하면 그게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화면 디자인 코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화면 디자인에 따라서 코드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화면 디자인이 되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내오는 기능이 결정되죠.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한 바로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코드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메소드로 구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선택되면 그 메소드가 동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메뉴의 선택이 되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뭔가 분기할 수 있는, 즉 스위치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 있어서 그 구문에 따라서, 즉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는 인덱스 값에 따라서 스위치문에서 분기를 시켜서 각각 기능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이 다 끝나면 다시 원위치 들어오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은 먼저 화면 디자인 코드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 디자인 출력 코드를 볼게요. 저는 이 밥솥이라든가 아니면 쌀통, 물통 이런 부분들은 다 전부 다 함수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뭡니까? 현재 우리는 메인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소드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메소드 단위로 전부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외부에서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매개변수를 두어서 그 초기 위치를 잡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 커서를 이용해서 커서를 이동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선을 그려주는 건요,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특수 문자인데요. 이 특수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영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한영 전환하는 키가 있죠. 여기서 그것을 한글로 이렇게 고쳐 놓으시고요. 미음을 누르신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한자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누르면은 이런 특수 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탁 클릭하게 되면은 더 많은 특수 문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꺽쇠라든가 요거는요, 비읍인가요? 비읍을 하고 한자 키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특수 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비읍 누르고, 그 다음에 한자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습니까?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쭉 선택하면 되겠죠. 해주고, 그 다음에 비읍 누르고, 그 다음에 한자키 누르고, 다시 요거 선택해주게 되면,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콘솔 라이트에서 쭉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이 Y 값이죠. X값은 고정이니까 Y값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마무리 이렇게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들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화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도 나오듯이 셋 커서를 이용하고 라이트 라인을 이용해서 쭉 콘솔 라이트를 이용해서 쭉 출력해 줬고요. 그 다음에 쌀 출력하는 메소드도 똑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쌀 양에 따라서, 그렇죠? 양에 따라서 높이 값을 이제 출력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을 받고요. 그 다음에 1000으로 나눴을 때 높이 값을 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kg가 1000g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도록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블랙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스페이스를 주게 되면 지워지는 효과가 있죠. 예, 지워주고, 그 다음에 셋 커서를 이용해서 다시 그려주고, 그렇죠? 요것을 쌀 출력에서 특히나 이 메소드 안에서 쌀 양만으로 출력할 수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 출력도 똑같습니다. 물 출력이나 쌀 출력이나 똑같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도 양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제 색깔, 블랙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블루로 할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이제 물이 이 양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밥솥에 대한 메뉴 박스, 박스 그대로 구현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같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현을 해 봤습니다. 뚜껑 열기, 그 다음에 뚜껑 닫기 해주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일일이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는 뭐 배열에다가 다 집어넣고 한 번에 쫙 그려내는 수도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열고 닫기, 뚜껑을 3분의 1 정도 닫기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불값을 이용해서 true, false 값에 의해서 뭐 true일 때는 열려져 있고 false일 때는 닫혀져 있도록 이렇게 그 커버라고 하는 메소드의 요 매개 변수를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스 인포에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저 뭐 다른 거 다 없죠. 예, 했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출력하기 위해서 메시지 박스에는 그냥 뭐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위에다가 그냥 네모칸 하나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우고 다시 원래 그거를 복원해주게 되면 그 메시지 박스와 같은 그 박스가 탁 떴다가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프레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 밥솥이다, 요것이 쌀통이다, 요거 물통이다, 밥솥 정보다, 메뉴 정보다 해서 요것을 다, 전부 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또는 요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아웃프레임 해가지고 라이스에 대한 부분들, 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메뉴에 대한 부분들을 쭉 출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웃프레임을 지웠다, 그랬다, 지웠다, 그랬다, 뭐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화면 디자인에 대한 코드는 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메뉴를 처리하는 그 처리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 메뉴를 처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사용자가 선택한 저 메뉴, 그래서 그 메뉴를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그 문자열 자체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번호가 좋겠죠. 예, 그래서 그 번호를 통해서 사용자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메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출력하기 위해서는 Y문에 true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서 선택한 그 인덱스 값이 메뉴 인덱스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이 결국 뭡니까? 아하, 전원 처리인지, 뚜껑 처리인지,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린 여기다가 전원 처리에 대한 코드를 작성하고, 뚜껑이면 뚜껑 처리에 대한 코드를 여기다 작성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스위치와 같은 분기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if 문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if 문으로 하면은 좀 직관적이지 않고 조금 복잡한 형태이죠. 사실 이 스위치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스위치문은 컴파일러에 의해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if 문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if 문을 쓰나 스위치문을 쓰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문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스위치문을 이렇게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코드를 한번 볼게요. 메뉴 선택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본적인 뭐 부분이 쭉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커서 윈도우의 크기,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정보를 셋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사운드 있죠. 그래서 사운드 플레이라는 그런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건데요. 요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뭐 mp3 파일까지도 이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파일도 다 되고요. 그래서 사운드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는 출력하기 위해서 뉴를 통해서 그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메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true 들어가죠. 그 다음에 아웃프레임에서 화면을 그립니다. 화면을 그리면서 전체 화면을 어떻습니까? 지우는 효과를 또 내죠. 물론 요 아웃프레임 요 위에다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뵀던 뭐 콘솔.뭐 뭐 클리어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웃프레임 자체가 전체 화면을 다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클리어라고 하는 요 부분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죠.
예, 그래서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메뉴에 대한 부분들 쭉 출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실행해 주죠. 그래서 메뉴를 통해서 실행한 인덱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9이면은, 즉 9라는 얘기 뭡니까?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얘기죠. 종료하게 되면은 어떤 뭐 다른 어떻게 실행할 필요가 전혀 없죠. 요 9가 나오게 되면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저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이 메서드를 빠져나간대요. 이 메서드가 뭐냐? 아, 메인이네요. 그럼 메인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프로그램 종료를 의미하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종료를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메인 메뉴 인덱스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값에 따라서 이제 분기가 이루어지죠. 자, 여기서 보면은 0일 때는 뭐 전원에 대한 거, 뭐 1일 때는 뭐 뚜껑에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전원에 대한 부분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운드를 로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운드를 로딩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운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사운드 로케이션, 그렇죠? 여기에다가 현재 그 파일에 대한 이 파일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로드를 한 후에 플레이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요 소스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운드 출력은 굉장히 간단해졌죠. 예. 뚜껑이 열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쵸. 그것도 뭐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에 대한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요 내용 그대로를 적용해도 똑같죠. 왜냐면은 윈도우 프로그램부터는요, 어떤 그 나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요 사운드 출력도 어떻습니까? 그 코드가 고정되어 있죠. 이 고정된 코드는 요거대로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C샵에서부터는 사실은 어떤 그 로지컬한 것, 즉 논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클래스를 사용하는 부분은 이미 고정화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되 내 용도에 맞게끔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C샵에서는 잘 만들어진 클래스 잘 가져와서 쓰고 다시 잘 반납하는 요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줄을 잇고 있고요. 그래서 취사할 때도 똑같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뭐 다를 부분은 없죠. 예. 사운드 부분은 계속 똑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운드를 이렇게 해준 부분들은 메소드로 하나 만들어도 괜찮겠죠. 예. 왜냐하면 그 똑같기 때문에,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 메뉴를 통해서 선택하는 그 구조를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코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듯이 밥솥 데이터를 우리가 쓸 때 밥솥의 데이터, 즉 뭡니까? 밥솥의 상태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상태도 그 메뉴에 따라서 요 상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그 쌀이 들어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씻는 상태인지, 배수 상태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진행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진행할 수 없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코드로서 해줄 때는 이건 전부 다 무엇으로 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먼저 어떻습니까? 값으로밖에 해줄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어떤 논리적인 처리에 의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는 전부 다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에 의해서 그것이 분기가 일어나지 뭐 다른 것에 의해서 분기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늘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값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값에다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이 의미를 줬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실행하도록 할 것인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C#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열거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숫자 대신에 문자 열을 씀으로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enumeration, 그 다음에 쿠커 프로세스에서 뭐 요렇게
밥솥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는 어떻습니까? 값 형식이죠. 그래서 값만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트럭처는 어떻습니까? 선언만 해도 그 다음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확보가 되죠. 하지만 클래스는 참조 형태로 된다는 거,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밥솥의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뚜껑 열고 닫았다, 파워가 들었다 안 들었다, 그 다음에 밥솥 진해 상태가 뭐 이렇다, 그 다음에 쌀이 얼마만큼 있다, 물이 있다, 그 다음에 인원수가 얼마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뭡니까? 밥솥 전체에 대한 하나의 정보이죠.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메뉴에도 또 화면에도, 즉 사용자가 보는 그 밥솥의 정보에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제 정보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요 구조체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변경을 시켜준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구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처리가 요 값을 바꾸고 요 바뀐 값을 화면에 계속 출력하는 요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운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사운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플레이어는 이런 유직문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플레이 안에서 출력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요, 기본적으로 웨이브 파일, 미디 파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mp3 파일 된다고 얘기했는데 mp3 파일은 안 됩니다. 아무래도 뭐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mp3 파일은 다른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웨이브 파일에 대한 출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운드 플레이어에서 뉴를 통해서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파일에 대한 경로, 그렇죠? 파일에 대한 파일명과 경로를 여기다 다 지정해 주죠. 그 다음에 로드 또는 플레이, 뭐 싱크,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뭐 우리는 뭐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사운드에 대한 출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취사 코드는, 그렇죠? 지금 취사 루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쌀을 넣고 물 넣고 쌀 씻기 배수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쌀은 한 번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쌀 넣기는 한 번만 하고요. 그 다음에 물 넣기와 쌀 씻기 배수는 어때? 2회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도 사용자가 맞춰줄 수는 있겠지만 임의적으로 그냥 2회 정도 반복하도록 했고요. 그 이후로는 취사부터 보온까지 논스톱으로 쭉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쌀 넣기 전에 뭐 조사하는 코드에서 뭐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뚜껑이 닫혀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인원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뭐 쌀이 없으면 하면 안 되겠죠.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띄워줘야 된다? 메시지 박스를 띄워줘야 되죠. 그래서 뭐 인원수 입력해달라, 뭐 쌀을 더 넣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음성까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취사 루프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메뉴에서 취사 부분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그 취사를 하기 위한 상태를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파워 해서 뭐 그게 꺼져 있으면 전원이 꺼져 있다라는 메시지를 띄워주고 취사를 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통해서 이 케이스를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문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쌀에 대한 부분들 쭉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 대한 부분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쌀 넣기를 하죠. 앞에서도 봤듯이 쌀 넣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쌀 넣는 부분만 이렇게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 3초 정도 대기하다가 그 다음에 물 넣기에서부터 반복하면 되죠. 2회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반복문 포를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포를 돌릴 때 이 반복문 포를 그냥 돌리게 되면은 매우 빠르잖아요. 그래서 하단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뒀냐면요. 쭉 내려가서 보니까 슬립, 그렇죠? 슬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번 돌더라도 요 슬립에 의해서 좀 대기하도록. 그 다음에 슬립이 요걸 봐야겠네요. 그렇죠? 슬립이 있죠. 예, 그래서 물 배수해서 요거 끝난 다음에 이 정도
되게 하도록, 각각의 모션에 따라서 이동도 되게 하도록, 이렇게 해서 실제 쌀 씻는 듯한, 그 다음에 배수가 된 듯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식에서 2회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저는 계속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회 하고, 그 다음에 쌀 인원수 조사하는 코드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면 됩니다. 자, 쌀 넣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물 넣기, 쌀 씻기, 배수 관계하는 것들 봤었죠. 그 다음에 물 넣고 쌀 넣고 배수하는 관계들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그러기 때문에 슬립이라고 하는 요 메서드를 통해서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했죠. 그래서 요 부분이 몇 번, 2번 반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포문으로 그렇게 동작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쌀 넣기는 한 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취사 코드가 선택되었을 때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하면 되죠. 그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본 내용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소스 코드를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그 내용 안에서 막 어떤 막 물리라든가 막 적분이라든가 미분이라든가 게임 프로그램과 같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막 계산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사칙연산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이 표현되도록 이렇게 했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코드의 내용들을 읽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안에서도 핵심이 되는 그런 코드들만 추려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기본으로 해서 쭉 흐름을 따라가면은 요 내용이 요것 때문에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예약 취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보통에는 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타이머가 사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타이머를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현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또 조금 좀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 프로젝트로 이렇게 넘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쭉 봤듯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코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C++에서 했던 코드, if문, int, for문 이게 다였잖아요. 그 다음에 메소드, 그렇죠? 그 다음에 클래스로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 메인에 있는 그 자체가 클래스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한 메소드를 나열했죠. 하지만 이 메인에서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소드의 속성 중에서 스태틱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전부 다 주었죠.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계산된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소재의 프로젝트를 이제 찾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가능하죠. 예, 전기장판은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열기가 점점 올라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열선이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기장판이 들어왔다. 지금 현재 그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기 가능하죠. 예, 청소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침대,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침대가 이렇게 접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관리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소재는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찾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전제품이니까요, 가장 쉬운 가전제품 하나 딱 들여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기획서를 작성하시고 거기 기획서에 따라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탄하면은 또 다음 프로젝트 할 때도 그런 문서 작업을 하면서 코드를 또 최적화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쌓아나가다 보면은 그 문서가 나중에 여러분들 입사할 때 또 포트폴리오도 낼 수 있는,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부분요. MSDN 사용하는 거요. 그 다음에 예제 코드 보는 거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원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잘 보존해 둘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또 이렇게 문서로 페이퍼로 출력하게 되면은 또 그 부분을 찾으려면은 또 뭐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노트에 넣어놓게 되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내가 또 그 부분적으로 또 수정해서 또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만의 지식 노트를 여러분들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프로그래밍의 형태는 지금과 같이 기본 문법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내용은요, 뒤로 가면 윈폼에서도 그대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 이상 뭐 더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더 한다고 하면은 이 본 강의가 다 끝난 후에 한번 더 다른 내용이 있는가 한번 더 찾아보시면은 더 많은 내용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사용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을 빨리 우리가 숙달시킨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 문법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내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 보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MSDN과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샵은 워낙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강의 안에서 표현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책 안에서도 그것들을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하기 때문에 우리는 MSDN에서 그것을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또 그 내용들을 원노트와 같은 그 노트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내용들을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강 프로젝트 부분을 전부 다 해봤습니다. 물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여러분이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경험을 축적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7강 프로젝트 스마트 밥솥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